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 우리나라에 확립된 내란 판결 단 하나 있어요. 지금 저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들으시죠. 내란만 이야기 나오면 저렇게 하실 건 아닙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의사당에서 쭉 느끼신 바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계엄이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대목.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 저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 거창 합천 출신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는 위기인데 정치가 과연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과는 약자의 위치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3자 동맹은 천안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전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 나라가 자칫하면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못 받고 아직도 내란 정당 운운합니다.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으로 또 강성지층만 보는 권력 정치에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 원칙적으로는 정리가 된다. 그 절차는 현재 법원에서 특검과 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 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저는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족제로 가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내란 특별재판부. 총리도 동의하셨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별도의 재판부가? 내란 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 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기현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입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반민특위만 하더라도 재헌헌법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3.15 부정선거 후에 특별재판부도 헌법을 개정했어요. 4.19 이후에 들어선 장면 정권에서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지만 자유당 의원들은 2명밖에 당선 안 돼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자유당은 2명,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 4.19 지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헌법을 고쳐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 해제되자마자 며칠 후에 수사는 진행됐고 국회는 절차대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부 받아서 파면한 것 1년의 절차가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느냐는 게 제 의문이고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것.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영역은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총리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예가 헌법에 맞는 재판부를 예로 드셨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 그에 맞는 형식의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법관들 가운데서 판사를 임명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논의될 때 또는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란 이후에 최초의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침묵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위원 재판부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씌워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적법 절차에서 통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위험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12월 3일 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탄핵을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어요. 10시 반에 택시 타고 나와서 여기서 1시까지 있을 때 저에게는 2시간이었어요. 따라서 비상계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확립된 내란 판결 단 하나 있어요. 지금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들으시죠. 내란만 이야기 나오면 저렇게 하실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확립된 내란 판결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것입니다. 12.6 사건 이후 12.12에서 5.17, 5.18을 거쳐서 80년 9월 달에 전두환 집권까지 8개월에 걸친 장기적인 군권 장악, 권력 장악을 전체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그 근거에는 폭력성,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 명의 사상자라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한 네, 또 충분히 반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질문을 들으시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실용과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년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저는 실용 그리고 유연함에 저는 길이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는 실용 외치시고 급할 때는 기업인들 같이 외국 나가지만 국내에서는 국회에서는 상법, 노랑봉투법, 기업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이런 법안들이 마구제비로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실용적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로봇주가 폭증한 것 이런 게 다 그 여파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는 총리께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일련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여권 전체에게서는 안 좋다고 봅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정치 회복, 여야 협치 없이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미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정치를 제발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총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여야의 협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께서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의사당에서 쭉 느끼신 바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계엄이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대목.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 저는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서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오래 정치를 해온 총리도 잘 아실 겁니다. 1996년 처음에 당선돼 있을 때 그 직전 상황 조순 시장을 당선시킬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은 서울에 25개 구청 가운데 23개를 구청장을 당선시키면서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 해. 근데 96년에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서울에서 몇 명 당선됐습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민심이 빨리 변하는 겁니다. 엄청난 정말 사육사, 호랑이 같다고 사육사를 어떨 때는 따르지만 거역하는 순간 물어버리는 호랑이와 같은 민심, 총리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든 것이 내란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는 민생을 챙기고 국가적 과제를 먼저 정부가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정치적 동반자의 한 분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치적 기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그런 대화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법과 원칙에 기초해서 국회 내에서 최대한 빨리 여러 가지 일들이 조사가 또는 진상의 정리가 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저는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고 또 대한민국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급필반 항용유해라는 옛말 지나치면 꼭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현명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제가 장관님 뵈면 좀 짠한 구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수감 영상에 유출된 것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니라고요? 네, 저희도 왜요? 수사를 지휘하거나 한 건 없고요. 다만 서울 구치소에 어떤 경위로 그 영상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부관 참시라고 하죠. 부관 참시. 또 낙정, 하석, 물에 빠졌는데 또 돌 던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성 지지자층들은 시원함을 줄지 몰라도 위험한 행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격은 보장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내에서 인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갖다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보시고서도 좀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법사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해당 여러 언론사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고, 다만 이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떠도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제 정말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일삼던 보복의 악순환은 이제 벗어야 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통합입니다. 정책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행정은 실사구시가 답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의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되고 구속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국민들이 쥐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50%가 넘습니다. 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